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국립공주대학교 제52대 블루투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유인학. 부총학생회장 박대균입니다. 그럼 이제 21학년도 학예 총장님과의 비대면 랜선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학우 여러분들이 학사와 학교 운영에 관한 걱정과 우려와 같이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원성수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 시간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했고요. 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랜선 간담회로나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고, 또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행정이라든가 또 총장한테 궁금하거나 또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의 모든 그 중심 부분에 학생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청하는 그런 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진솔한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림막이 되어 있는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학우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대표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 질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학기 대면 비대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취임을 하고 딱 한 학기 정상적인 그런 학교 행정을 한 다음에 곧바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생각지 않은 그런 그 학사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겠다. 2학기 때는 전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국가의 그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학기 때는 비대면이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실험, 실습, 실기와 관련된 과목이라든가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의를 해가면서 안전을 담보로 한 가운데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결정을 저희가 빨리빨리 해 주어야만 2학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원룸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의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대응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1학기 공개된 매뉴얼에서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전면 비대면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시행되지 않고 대면 수업이 계속 이루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다행히 우리 대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체를 셧다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번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던 사례는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학내에서 접촉한 분은 이제 조교님밖에 안 계셨고 그 조교님은 후속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와가지고 접촉자가 캠퍼스 내에서는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가 캠퍼스를 닫을 이유가 없었죠.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왔을 때는 1, 2주 격리를 시키면서 안전에 전혀 문제없게 대응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에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작성하는 서약서 말고 다른 방지 방법이나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됐지만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 언론을 통해서도 그 다른 대학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도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각별히 교수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충분히 합니다. 열심히 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모든 교수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보는 장소를 우선 비치게 한다든가 랜덤으로 문제를 내서 곧바로 응답을 받는 방식이라든가 아마 교수님들마다 그 많은 그런 노하우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방법들을 잘 적용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충분히 자기 실력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도 잘 해주셔서 아마 그러한 그 어려움이 앞으로도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공주대학교의 자랑이라고 좀 할 만한 시스템인데요. 네. K-밸류 마일리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밸류업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는 한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LMS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모았지만 특히 핵심 부분 등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서 신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디서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막상 신청하는 곳을 찾아가도 운영되는 것이 적어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은 공식 사이트의 정보 전달이 좀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좋은 그런 제도라든가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학생들의 모니터링단도 활용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다 그것을 알고 찾아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잘 아시지만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저희가 또 다른 그런 홍보 기법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 밸류업 마일리지가 2018년에 만들어지고 저희가 2019년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장학금 받은 인원이 한 2명 정도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338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을 더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벤트를 열어서 밸류업 마일리지의 취득 기회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종 캠퍼스와 비롯해서 네. 다 캠퍼스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캠퍼스를 늘린다고 알고 있는데 캠퍼스가 많았을 때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 비교적 작은 도시들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 캠퍼스 내에 많은 학생들을 유치시켜 지역 경제에 조금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방안인 것 같아 캠퍼스 세분화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한 학우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국립대학은 전국에 골고루 위치하게끔 법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일부러 캠퍼스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많은 재원도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 놓고 볼 때는 통합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됐고 세종 캠퍼스는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대학 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세종시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진입을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로 큰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세종에 9,000평의 땅을 마련을 하고 재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직원들을 비롯해서 외부 동문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 10억 가까운 돈을 모금을 3월부터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대학이 좀 더 경쟁력 있게 나가길 원하는 그런 많은 마음을 느꼈고 신청을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세종 캠퍼스는 충남대 한밭대와 함께 AI하고 ICT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학위제를 실험하는 그런 캠퍼스로 우리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의 천안이나 예산에 있는 캠퍼스를 하나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캠퍼스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확대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주대학교가 그래도 충남도를 대표하고 그리고 세종시까지 아우르는 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그 결정하에서 세종 캠퍼스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순환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현재 다원화 캠퍼스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캠퍼스 간 순환버스가 점심시간대에는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대만이라도 있으면은 쾌적하게 다른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산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휴식 시간이 점심 시간에 근무가 불가능한 건지 특정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7대인데 주로 등교라든가 캠퍼스 간 이동을 좀 도와주고 또 오후에 이렇게 또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점심 때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체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 수도 늘려야 되고 또 기사님들 수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어떤 학과의 실습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학생들의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 외장의 그 디자인 이것도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 버스가 참 품격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좋은 그런 모습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 질 좋은 버스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디자인도 새롭게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질문이 아닌 약간 건의에 속하는데요. 생활관생 선발 일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생활관 선발 결과를 최소 개강 30일 전까지 발표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되도록 생활관을 먼저 지원하고 탈락 시 빠르게 자취방을 알아봐야 하는데 30일 정도 방을 구할 시간이 있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건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좀 당겨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장님하고 생활관 직원 선생님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총학생에서도 통금 시간이나 이런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 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조정이 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춰졌다고 좀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학생들, 학우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8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또 건의 내용인데요. 생활관 의무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매 학기 모든 학생들이 통일된 금액으로 식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학생 생활관의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식권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수용 인원에 비례하여 학생 생활관 식당 최소 운영 비용을 책정한 후에 최소 의무식을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식권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이 때가 잠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학생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안 먹는데 그 비용까지 기숙사비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명확한 그런 그 식사 기준이 따라야 식재료를 준비하거나 그리고 좀 늦게 이렇게 들어와서 먹는 학생들까지 음식이 부족해서 못 먹게 되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원 자유배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건의사항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활관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포털 시스템 개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시험 성적 열람 기간에 다수의 학생이 몰려서 포털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현상이 매 학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서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모바일 환경 또는 그리고 맥, 아이패드 등의 애플 사용자들은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기의 제한 없이 그리고 포털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9년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2009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홈페이지를 완전하게 바꾸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학교 홈페이지가 구축이 조속히 될 수가 있었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도 봄학기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학기 초마다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 최대 한도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많은 학우분들이 강의 평가가 PC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는 예. 요청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확인하기 전에 강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강의 질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강의의 질을 바꿀 수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만약에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행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고 점수를 보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코멘트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강의 평가에 어떠한 항목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의사항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총학생회 측에다가 문의를 해주셔도 네.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총장과 모든 보직자들이 모이는 회의 때 매달 첫 주 월요일에 우리 학생 대표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학생회 측을 통해서 그 회의에서 학생 대표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발빠르게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